한국 근대 단편 소설의 황금기인 1920, 30년대를 통속 소설가로 풍미한 김말봉, 그리고 단편 소설 고행, 통속 소설의 흥미있는 세계를 지금 즐기시기 바랍니다. 가시죠. 오후 3시가 되자 미자에게서 전과 같이 전화가 옵니다. 언제 들어도 명랑한 그 목소리. 온천에? 뭐? 생일? 누구 생일? 그래? 그럼 가. 글쎄. 간다니까. 수화기를 턱 걸고서 나의 입가엔 아직도 미소가 사라지기 전입니다. 따르르 또다시 전화가 옵니다. 네? 이때 옆에서 누가 날 보았다면 분명히 나의 눈은 동그래졌고 미간은 찌푸러졌을 겁니다. 전화 속에서 들리는 말은 여보세요? 오늘 저녁 구경은 틀림없겠지요? 저녁 진지도 집에서 잡수시도록 준비가 다 됐어요. 나는 정말입니다. 미자와 1분 전에 온천행 약속을 하였기로서니 내 아내 정희에게 두고두고 2달이나 끌고 온 활동사진 구경 갈 약속을 지금 새삼스럽게 취소할 용기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3시에 집에 들어간 죄로 몇 번이나 오늘 밤에 구경 가자고 내 입으로 말을 하였던가요. 더욱이 아침에 그 얼굴에 어린 눈물 자국을 보거나 어젯밤에 어디 잠이 와야지요 하던 말이나 난 드디어 결심을 하였습니다. 가고 말고 지금 곧 갈 테요. 우리 오늘 저녁은 천천히 같이 먹기로 합시다. 사실 난 집에서 저녁을 먹은 지가 벌써 나흘이 넘었으니까요. 난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온천행은 취소요. 안 돼. 급한 손님이 있으니까. 이봐, 성은 내지 말어. 정말 손님이야. 나는 전화를 끊고 모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오는 듯한 기쁨을 느끼면서 어린 놈에게 줄 과자를 사고 식후에 먹을 과일까지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선 장군의 입성처럼 용감하게 대문을 들어서자 아낸 한달음에 나와서 꾸러미를 받고 모자를 받습니다. 어린 놈도 좋아라고 손뼉을 치며 달려듭니다. 난 마음속으로 어린 것에게 사과를 하면서 아이의 얼굴에 뺨을 문질러 주었습니다. 아낸 부채를 내놓고 세숫대에 물을 떠다 놓습니다. 난 양복 저고리를 벗고 세수를 하고 나니 아내가 우물에서 수박을 꺼내옵니다. 수박 속에다 꿀과 포도주를 부어두었던 모양으로 향기와 단맛이 여간 신선하지가 않습니다. 수박을 그릇에 옮겨 막 우리 세 식구가 먹는 판입니다. 대문이 찌꺽 소리를 내면서 형님! 하고 들어오는 것은 미자입니다. 어서. 아낸 수박물 묻은 손을 행주치마에 씻으며 방석을 갖다 마루에 놓습니다. 난 아내의 표정이 미자에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살피면서 찌무룩해서 우두커니 서 있는 미자를 보고 웬일이시오 오래간만에 하고 웃어 보였습니다. 물론 미잔 날 본체도 아니하고 옆에 끼고 있던 보자기를 풀면서 형님, 이 솔기가 암만 해도 맞질 않으니 어떡호? 무슨 양재봉 하던 것을 치켜들고 얼굴을 찌푸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내 해줄 테니 걱정 말고 자, 수박이나 먹어요. 아내가 그릇에다 수박을 꺼내려고 머리를 숙이는 동안 날 건너다보는 미자의 눈에선 파란 불똥이 튀는 듯합니다. 난 부채를 헐렁헐렁 붙이면서 이거 손님이 온다더니 이거 왜 여태 안 올까? 공연히 대문을 기웃기웃 내다보았습니다. 내 진지상 가져올 테니 아우님도 같이 먹어요. 하고 아내가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아직도 미자의 일을 모르는구나 하고 가슴을 내리쓸었습니다. 그러나 미자의 작으나마 날카로운 목소리로 나의 가슴은 다시 섬뜩하여집니다. 손님은 무슨 손님?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두고 보아요. 내가 당신 마누라에게 내가 당신의 무엇인지 알려주고야 말 테니.
형님, 아주 깨가 쏟아집니다, 그려? 그럼 내 이따 오지요. 같이 먹자는데 왜? 아니, 내가 왜 두 분이 맛있게 잡수실 것을 방일 놓아요. 그럼 저녁 먹고 오리다. 아낸 마당까지 따라 나오며 그런데 식후에 우린 어디 좀 갈 데가 있어서. 네, 그래요. 이때 미자가 힐끗 날 돌아보는 모양이었으나 난 얼른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린 까닭에 그의 무서운 시선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두 분이 잘잘 끓으시네. 아이고, 나 좀 봐. 깜빡 잊었군. 사이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혼잣말처럼 하면서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며 대문 밖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속으로 큰일 났구나 하였습니다. 저희 영악한 미자가 아내의 입에서 식후에 우리 둘이서 어디로 간단 말까지 기어이 듣고 돌아갔으니 그 눈살 그 독살을 보아 정말로 아내에게 무슨 누설이라도 한다면 난 아내가 정성을 다하여 만든 반찬이었마는 어째 밥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보다도 그 최가 녀석이 와서 있다? 먼저 수절 놓고 방에서 바쁘게 화장하고 있는 아내더러 아이고 큰일 났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아낸 입술에다 연지칠을 하던 손가락을 꼬부장이한 채로 놀란 듯이 날 내다봅니다.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나는구려. 내가 바로 그저께 그 모 회사 중역과 온천에서 만나자고 한 약속을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으니 나는 아내의 얼굴을 쳐다볼 용기가 없어서 양복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지갑에서 1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방문턱에 놓았습니다. 혼자라도 가보시구려. 시간 있으면 나도 나중에 갈 터이니. 아낸 경대 앞에서 발딱 일어나더니 10원짜리 지전을 발로 밟아서 마루 끝에다 떨어뜨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내가 이렇게 발끈 성을 내는 것을 나는 결혼한 후 처음 당하느니만큼 무척 안이 꽂기도 하고 화도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난 그걸로 엉터리나 있은 듯이 견뎌보아라. 입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대문을 소리가 나도록 열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그때 아내가 발끈하고 성을 낸 것이 얼마나 다행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정 그렇다면 할 수 있나요? 구경은 다음에 하더라도 남의 회사 중역에게 실신을 하면 어떡해요? 하고 아내가 그 잘 골라선 이빨에 양뺨에 움푹 들어가는 우물을 지으면서 방싯 웃어주었더라면 내 어깨는 얼마나 더 무거워지고 미자에게로 가는 내 다리가 떨리지 않고 배겼겠습니까? 사실 난 내 아내가 싫거나 믿거나 해서 미자에게 홀린 것은 아닙니다. 내 아내는 키가 호리호리하고 얼굴이 갸름하고 살빛이 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둘이나 낳았어도 한 번도 아내가 믿게 보인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미자와 그렇게 되었느냐고요? 말하자면 미자의 유혹에 든 셈이지요. 미잔 속눈썹이 길고 얼굴이 약간 파름하고 머리칼이 굵고 내가 작년 가을에 회사 일로 모초에 가서 한 달 남짓이 있는 동안 알게 된 여자인데 물론 전신이 기생입니다. 어찌되었든 미잔 날 쫓아와서 여기에다 집을 얻고 살림을 시작하였습니다. 미잔 가끔 농담 모양으로 여보, 우리 정식으로 민족하고 삽시다. 우리 마누라는 어떡하고? 이혼하고. 여보세요. 당신 마누라 좀 보여주세요. 건 왜? 얼마나 잘났는지 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배주지. 나 역시 농담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속으론 아마 얼굴만은 너보다 훨씬 낫겠지 하는 자신이 있습니다. 하룬 미자가 가진 풍금이 탈이 났다고 걱정을 합니다. 난 그때 내 아내가 얼마나 풍금을 잘 타며 또 그런 것을 손쉽게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가포란 허영심이 머리를 스쳐갑니다. 며칠 후 아내더러 여보, 내겐 누이 동생 하나이 생겼구려. 아니, 웬 동생이?
내 친구의 누이 동생인데 이번에 내 친구가 옹기로 전건을 가거든. 그래, 전건을 가면서 자기 누이 동생을 내게다 맡기는구려. 아무에게나 맡기는 누이던가요? 물건처럼? 오죽이나 겨운 누이라 남에게 맡기겠소? 아니, 들어봐요. 들어봐요. 처음엔 시집을 갔더라나 속아서 갔어. 본초가 있더래. 그래, 친정으로 와 있지. 이런 데를 와서 차만 전빵을 하나 가지든지 할 작정이래. 누일 혼자 두기가 무엇하든지 그 오빠가 떠나던 날 밤 여러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나와 형제를 맺어주고 갔단 말이야. 몇 살이에요? 당신보다 한 살 아래, 23. 당신을 보러 온다는데 부끄러운 모양이야. 여보, 친아우처럼 좀 잘 지도를 해주구려. 좋은 곳이 있으면 재혼을 시키든지. 재봉학교 같은 데를 들어가고 싶다는데. 네, 그래요. 아내의 눈에선 저기 호기심이 떠도는 것을 난 놓치지 않고 둘이서 미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미자가 내놓은 커피를 마시고 아내가 미자의 풍금을 고쳐주고 그리고 우린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 이튿날부터 미잔 형님 하면서 우리 집에 드나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자가 아내에게 에이프런, 베갯잎, 책상보, 전등갓 같은 것을 배우러 매일같이 오는 동안 미자의 입에서는 아내의 흉이 하나씩 나옵니다. 너무 사치하다, 낮잠을 잘 잔다, 지저분하다, 경제적 머리가 없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난 미자가 어떠한 입장에서 어떠한 의미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잘 아는 까닭에 한 귀로 듣고는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반대로 아낸 웬일인지 미자가 가엾다는 둥, 얼굴이 예쁘다는 둥, 재주가 있다는 둥 칭찬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난 천사같이 순진한 내 아내를 존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미잔 나의 육체의 소유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심산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맑고 깨끗한 애정, 그것만은 영원히 내 아내의 소유입니다. 내가 미자란 물결에 이리동실 저리동실 떠도는 것 같지만은 실상인즉 내 마음에 닫힌 내 아내의 사랑에서 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미자와 방종의 한밤을 보내고 난 뒤면 내 아내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참회를 하고 싶도록 나의 사랑은 아내를 향하여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난 미자와 같이 있는 시간을 단지 장난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다는 자신이 뚜렷하면서도 난 그날 미자의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난 물수듯하는 미자의 일용돈을 반년이나 되어왔다는 그런 것보다도 초인적인 미자의 정력에 차츰 압박을 느끼게 된 난 이제 이 장난이 차츰 실증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아 미자와 손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불행이라면 불행입니다. 뜻하지 아니한 경쟁자가 나타나서 맹렬한 기세로 미자를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슬며시 놓기 싫은 생각이 듭니다. 경쟁자란 인물이 딴 사람이면 모르지만 학교에선 1, 2등을 다투고 지금 회사에선 지위를 다투고 있는 사이라 기회만 있으면 날 깎아내리고 나의 인신공격을 감행하는 비열한 최가 녀석에겐 단연코 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참, 사이상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유 나 좀 봐. 하고 미자가 한 일은 분명 내게 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자의 집으로 가서 어떻게 그 얄미운 최가 녀석을 퇴치한 것은 여기선 약하기로 하고 그날 밤 미자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자의 권하는 대로 난 양복을 벗고 하오리로 바꿔 입었습니다. 미자가 따라주는 대로 술을 마시기는 하지만은 아내의 힘없이 돌아서는 뒷모양이 눈에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에이 참, 너무 잔인한 놈이다. 오늘 저녁만은 같이 구경을 가주는 건데. 난 이렇게 속으로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잔 나의 우울한 얼굴빛을 짐작하였던지 갖은 전법으로 나의 기분을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시계가 11시가 될 때 미잔 자리를 펴고 전등에 남빛가스를 씌웁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아우님 차우? 미자와 난 전기에 부딪힌 사람 모양으로 잠깐 동안 서로 쳐다보기만 하였습니다. 길로 난 창밖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분명 그
내 안의 정의의 목소리인 까닭입니다. 창은 길에서 훨씬 높이 난 까닭에 방 안의 형편을 길에서 알 리는 없지만 어쩐지 아내가 창 아래서 엿듣고 있지는 않았던가 하는 의심이 휙 지나가자 눈앞에 전등이 핑그르르 돌아가는 듯합니다. 아우님, 문 좀 열어주. 한 달 전에 나와 같이 이 집에 와보고 그 사이 한 번도 온 일이 없는 아내가 하필 오늘 저녁에 놀러 올까? 필연코 오늘 저녁에 같이 구경을 가주지 아니한 분풀이로 미자와 내가 노는 현장을 붙잡으려고 온 것이라 생각을 하니 당장에 아내의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고 싶도록 아내가 미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니까지 것에게 붙들려? 어디? 이 생각은 나뿐이 아닌 듯 미자의 얼굴에서도 심상치 않은 긴장이 보입니다. 어디? 미자는 코웃음을 치더니 창을 바라보고 아이고, 형님이시오? 지금 나갑니다. 하고는 자, 빨리. 하고 나의 어깨를 찌릅니다. 미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방바닥에 붙어있는 자그마한 벽장입니다. 길이가 2자쯤 되고 높이가 한 자 남짓한 열고 닫는 손잡이 문이 달려있는 곳인데 미잔 평소에 거기다가 요강도 넣어두고 걸레 같은 것도 던져두는 곳입니다. 난 하오리를 입은 채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억지로 쭈그리고 앉기는 하였지만은 두 다리 사이에 고개를 넣지 아니하면 안 될 형편입니다. 그러고 보니 호흡을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고사하고 밖에서 미자가 벽장문을 닫으려니 여기저기 하오리 자락이 삐죽삐죽 나오고 옷을 다 집어넣으면 문이 잘 안 닫혀집니다. 나와요. 미자가 가늘고 급하게 부르짖습니다. 난 벽장에서 엉금엉금 기어나왔습니다. 미잔 후다닥 하오리를 벗겨버리고 날 알몸으로 벽장 속에다가 쓸어넣습니다. 난 조금 전에 경험이 있는 까닭에 앉지는 않고 엎드렸습니다. 고개를 두 손으로 받치고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혼자 예배당에서 경건한 신도가 꿇어 기도하는 자세를 생각하면 됩니다. 미잔 술병도 치우고 이부자리도 한편에 걷어놓고 벽에 걸린 내 양복도 옷장 속으로 집어넣고 또 뜰 아래 있는 내 구두도 감추고 혼자서 바빠서 야단입니다. 이윽고 대문이 열리면서 아내와 미자가 나란히 들어옵니다. 난 벽장 속에서 숨이 갑갑해지는 고로 되도록 신랄 만큼 틈이 난 문 곁으로 코를 대었습니다. 또 한 가진 방 안의 형편을 살피려는 목적도 있고 아우님은 언제나 혼자 자는구려. 아낸 미자가 권하는 대로 내가 앉았던 방석에 가 앉으며 미자를 가엾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그러면요, 혼자고 말고요. 인제 한평생을 혼자 살 것을. 그래도 아우님도 적당한 곳을 찾아 혼인을 해야지. 정말 아울 생각하는 언니처럼 진정으로 동정하는 빛이 흐릅니다. 저녁 먹고 빗은 머리라 전등 아래 반사된 조선 쪽이 유난히 반짝거립니다. 그의 얼굴에 조그만 흥분이나 증오의 빛이 없는 것을 보고 난 우선 안심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도 편하다면 편하지. 아낸 한숨을 가늘게 쉽니다. 요사이 부쩍 늘어진 내 밤출입이 언간 아내에게 혼자 사는 것이 편타 하는 인식을 넣어주었구나 생각을 하니 두 손바닥으로 괴고 있는 머리가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참, 오빠하고 어디 가신다더니 잘 다녀오셨어요? 미잔 과일 그릇에서 바나나를 집어 껍질을 벗기면서 어디였어요? 활동사진이죠? 요사이 클레오파트라가 아주 재밌다지요? 응, 사진 구경이었어. 아낸 바나나를 포크로 찔러 먹으면서도 눈은 방바닥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오빤 지금 집에서 주무시나요? 아니, 어느 회사 중역과 온천으로 가셨어. 난 어둠 속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진작 한번 온다 하면서도 어디 틈이 나야지. 아이고, 그럼요. 오빠 시종 들어 용주 치닥거리 언제 짬이 있겠어요? 방이 아주 참한데.
아이, 뭐, 형님네 방에 비하면 이게 방이에요. 어디 감나가는 방치장이 하나 있어요? 아이, 형님도. 아, 왜 그래? 이 방이 어때서? 아무튼 형님이 오신 덕택에 이 방은 아주 화려한 광채가 난 셈입니다. 형님처럼 훌륭하신 어른이 오셨으니. 왜 이리 수선이야? 아낸 어딘지 우울한 표정입니다. 건넌 방엔 누가 들었군. 예, 외삼촌 댁이 이사를 왔어요. 집을 짓는 동안 아마 한 달쯤 있을 게야요. 방 속의 말은 잠깐 동안 끊어졌습니다. 벽장 속엔 무슨 벌레가 있는지 스멀스멀 배 가장자리로 설레기 시작합니다. 곰팡내인지 불쾌한 냄새가 코밑을 스쳐갑니다. 어서 돌아가지 않나? 하고 아내를 건너다 보았으나 좀처럼 움직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 오늘 밤 여기서 자도 좋지? 아이, 괜히 또 사람을 놀리시네. 왜 형님이 선화당 같은 방을 두고 알뜰한 애인을 두시고. 애인이라니? 아내의 얼굴엔 약간 불쾌한 빛이 떠돕니다. 참, 신랑이, 영감이 계신데 왜 이런 쓸쓸한 호러미 방에서 주무셔요? 그러니 내가 동무하여 아우님과 이야기나 하면서 짧은 밤을 새워주지. 난 이 말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고, 인젠 죽었구나. 하고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대체 난 이 좁은 벽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난 이럴 줄 알았다면 벽장 속으로 들어오지 말고 그냥 앉아서 술이나 마시고 버텨볼 걸. 그러지 않아도 팔꿈치가 저리고 무릎이 저리는 중인데 저 말을 듣고 보니 금시로 다리팔이 부러질 듯이 아파오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아이, 형님 괜히 그러시지. 오래 있다가 가면 오빠가 돌아오셔서 성이나 내시면 어쩌려고. 아니야, 괜찮아요. 오늘 저녁엔 안 돌아오신다고 가셨어. 아우님이 정 불편하다면 난 가도 괜찮아. 아니, 전 염려 마셔요. 늘 이렇게 혼자만 자니까요. 난 벽장 속에서 미잘 향하여 눈을 흘기었습니다. 얼마나 괘씸하고 밉습니까? 형님, 어렵지만 돌아가셔요. 난 누구가 곁에 있으면 잠을 못 자는 까닭이에요. 이런 말을 하길 난 얼마나 빌고 바랐던가요. 밖엔 분명코 날이 흐리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벽장 속이 무덥고 갑갑한 것은 고사하고라도 벼룩인지 빈대인지가 사정없이 몸뚱이를 쑤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차츰 몸에 땀이 흐르고 그리고 등, 다리, 배 할 것 없이 따끔따끔 쏘고 무는데 큰일 났습니다. 손을 돌릴 수가 있어야지 긁어볼 수가 있지요. 고문을 받는 사람처럼 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경건한 신도에 기도하는 자세로 언제까지든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 풍금은 그 뒤 탈이 없던가? 형님, 어서 한번 타보셔요. 난 어쩐지 소리가 시원치가 않아요. 어디? 아낸 풍금으로 올라가 스톱을 쑥 누르고는 무엇인지 한 곡절 탑니다. 왜 그래? 괜찮은데? 그럼 내 타볼게요. 형님 들어보셔요. 미잔 도레미파를 서투르게 짚는다. 차차 풍금 소리가 작아집니다. 이봐, 발을 그렇게 자주 눌러서 되나? 천천히 이렇게 눌러요. 참 그렇군. 난 풍금 소리 나는 것을 다행으로 겨우 손을 돌려서 우선 가려운 넓적다리와 정강이를 긁었지요. 그리고 등엔 손이 잘 돌아가지가 않아서 간신히 조금 긁고서 막 손을 돌리려다가 그만 벽장 한편 벽을 툭 쳐서 소리를 내었습니다. 난 깜짝 놀라서 몸을 움칫하였습니다. 이봐, 벽장에서 툭 하고 소리가 났어. 쥐가 들었나? 아낸 벽장을 뚫어지도록 바라봅니다. 금세라도 아내가 벽장 문을 열 것만 같아서 온 신경이 짜릿짜릿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집엔 쥐가 없어요. 형님이 잘못 들으신 게지요. 아니, 분명 그 소리가 났어. 내가 들었는데.
가만 두시구려. 아무것도 없는데 쥐놈도 헛물만 키게. 난 팔자에 없는 쥐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찌푸리고 있는 아내의 미간은 좀처럼 펴지지 않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아낸 문을 열 것만 같아서 난 두 손을 모은 채로 빌었습니다. 제발 벽장문만 열지 말아 주소서. 난 본래부터 미신을 배척하고 신을 부인하던 터이라 어디다 빌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설마 날 사랑하시던 내 아버지의 혼백에게야 난 눈을 감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난 관을 쓰고 지팡이를 끌고 나오는 아버지의 환영을 보자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아이고 자식아, 아이고 이거 자샤 이게 아이 무슨 꼴이냐 이자 아이 자샤. 아버지의 호령이 귓가에 들립니다. 난 아버지에게 빌기를 단념하고 살아있는 내 아내를 향하여 마음속으로 빌고 빌었습니다. 제발 이 벽장문만 열지 말아 주옵소서. 기도에 영검이 있었던지 아낸 풍금에 돌아앉아 노래를 부릅니다. 보카치오의 한 귀절. 내 맘속에 그리운 오직 한 분이여. 음악의 소양이 있는 아내의 목소리라 약간 애졸띠고 흐르는 곡조는 몹시도 아름답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있는 오직 한 분은 이렇게도 애군에 빠져 이 좁은 벽장 속에 갇혀 있다. 난 마음으로 회답을 하고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손바닥으로 문질렀습니다. 아우 형님 목소린 어쩜 그렇게 고와요? 뭐 인젠 집에만 들어박혀있으니까 목소리까지도 단독이 쓸었다누. 아낸 풍금을 덮어두고 다시 방 속으로 가서 앉습니다. 또다시 빈대인지 모기인지 등을 빨고 쏘고 배꼽 있는 데를 깨물고 인젠 풍금 소리도 그쳤으니 손을 돌려 긁어볼 용기도 없습니다. 단지 등을 기우뚱기우뚱 해보기도 하고 배를 실룩실룩 심호흡을 해보기도 하였으나 조금도 시원치가 않고 물꽃은 점점 더 깨무는 모양이라 난 미칠 듯한 고통을 참느라고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오빠 참말 행복이겠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노상 들으실 테니. 아이고, 그 어른 목소리가 나보다 얼마나 더 좋은데. 정말이요, 형님? 그럼 집에서 가끔 병창을 하지만 난 여자라도 그의 목소리엔 아주 황홀해지는걸. 형님도 남편 자랑은 무척 하시네요. 아니야, 정말이야. 그 어른같이 모든 것이 구비한 이가 몇이나 있어? 내가 가끔 가다가 철없는 짓을 해서 그의 비위를 건드려 주어도 그인 아니죠, 형님. 내 말 들어보아요. 오빠가 저녁으로 늦게 들어오는 일은 없어요? 그래? 아낸 바야흐로 가슴 깊이 화살을 맞은 듯 말문이 꽉 막힌 모양입니다. 난 모기에 빨리고 있는 등의 고통도 잊어버리고 아내의 대답에 정신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 가끔 가다가 회사 일로 교제할 때가 없겠수? 그럴 땐 미리 일러주시거든. 그리고 돌아오실 땐 꼭 선물을 갖다 주시니까 늦게 오실 땐 오히려 더 재미가 있어. 어떤 선물로요? 치맛감이나 어린애 나들이 옷, 그리고 핸드백 같은 거. 아니, 형님도 그래 가끔 오빠가 오입이나 하시면 어쩔 테요? 오입? 그 양반이 그럴 리가 없지. 노상 그러시는데 어떤 여자가 술을 따르고 노래를 하여도 어여쁜 장난감으로밖에 안 보인대. 취중에 혹시 여자들과 관계를 맺는다 해도 반 시간 후엔 곧 잊어버리는 장난감이라나? 나는 문틈으로 미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서리빨같이 무서운 눈으로 흘겨보고 있는 미자가 문을 열어젖힐 듯하여 두 손으로 얼굴을 폭 가려버렸습니다. 아이고 맙시사. 나는 순간에 슬픈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으로 가장 불쌍하고 애군에 빠진 사람이 나밖에 누가 있으랴 하고 생각할 때 로마 성중에 불을 놓고 비가를 읊조린 네로 황제처럼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회사에서 나올 때 변소를 다녀온 후 여태껏 그냥입니다. 집에서 그 아내가 준 수박을 한 대접이나 먹고 미자의 손에서 비를 2병이나 마셨으니 난 지금 새로운 고통이 엄습하여 오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양쪽 무릎은 돌과 같이 감각을 잃었습니다. 난 제발 지금쯤 돌아갑시사 하고 문틈으로 엿보고 있노라니. 아우님, 퇴침이 없수? 아낸 방석을 쭈르르 밀어가지고 어깨 밑에 넣었더니 옆으로 털썩 드러눕습니다. 미자가 이부자리 너머로 손을 뻗치어 베개를 집어 아내의 머리를 받쳐줍니다. 그 베개는 가는 레이스로 둘렀는데 물론 그 베갯잇은 내 아내가 미자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미자 집에서 밤을 새울 때마다 그 베개를 쓰는 줄 아내가 알 리가 있습니까? 아이고 시겐 한시를 칩니다. 참, 저녁 때 가져왔던 바느질감에 어느 솔기가 안 맞는지. 형님, 고나신데 일찌감치 돌아가 주무셔요. 바느질은 내일 하지요. 아니, 난 안 졸려. 아우님 졸리거든 염려 말고 자구려. 바느질감이나 내놔요. 난 심심해서 그래. 그럼 형님은 주무시고 갈 작정입니까? 괜히 그러시지 뭐. 미잔 어리광 부리듯 아내를 쳐다보고 눈을 흘기며 웃습니다. 그럼 자고 간다니까. 정말? 아이고 좋아라. 미잔 마음에도 없이 기뻐합니다. 사실 아낸 오늘 저녁에 상당히 골이 난 모양입니다. 새로 2시나 3시에 내가 돌아가서 방이 텅 빈 것을 보고 어떠한 감상을 가질까 하는 가벼운 복수심이 생긴 것이라고 짐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내가 왜 이렇게 못난 이 짓을 하고 이렇게 곡경을 당하고 있어. 저까지 계집애들이 무엇이관데. 당장이라도 나가자. 그래, 남자가 오입 좀 하였기로니 어떻단 말이야. 세계를 정복한 나폴레옹의 궁중 생활은 어떠하였으며 더구나 진시황은 3,000국열 그리고 솔로몬 왕은 1,000왕비를 두지 않았는가? 남자가 이렇게도 담이 없고 기분이 없어 어디다 써? 난 금방이라도 뛰어나가려고 문에다 손을 대었습니다. 잠깐만 있자. 문 밖에 소리를 마저 듣고. 그런데 형님, 결혼한 후 오빠가 오입하는 건 못 보았어요? 바른 대로 말해요. 아니, 절대로. 그이가 어떠니라고. 글쎄, 여간한 퓨리탄이 아니라니까. 퓨리탄이 뭐예요? 도학자라고만 해둡시다 그려. 우리 동무 중에 남자 때문에 화가 나서 중내사내하고 야단법석을 하는 이가 얼마나 많기에. 위선 아우님을 보구려. 그렇지만 난 정말이야. 그 점에는 행복이거든. 형님, 그건 정말이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오? 나는 문을 열어젖히려던 손을 다시 턱 밑으로 넣었습니다. 저러니까 내가 미잘 누이라고 소개를 하였거든. 내가 지금 뛰어나가? 글쎄, 누이님이란 말만 안 했어도. 아이고. 아낸 미자가 내어주는 바느질감을 받아 가위질을 하고 바늘로 홉니다. 사실 그는 날 청교도로 믿습니다. 밖에서 밤을 새우고 들어가는 날에 아내가 미심해서 케어 물을 땐 난 금목수화토로 맹세를 하고 또하여 나의 결백을 증명하였거든요. 어린아이처럼 천진스럽게 날 믿고 웃던 아내의 얼굴을 생각하여서도 난 문을 열고 나갈 용기가 없습니다. 내가 미쳤어. 왜 아내를 이 집에 데려왔던고. 참자. 하루를 참으면 100날이 편하다니.
소크라테스가 구정물을 뒤집어 씌우는 아내를 용서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가 성인이 되었을까? 예수도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고도 참았다. 석가가 설산에 7년 고행이 없었던들 중생을 어찌 구원하였으리? 남들은 오입을 하면 아내를 치고 때리는데 난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미잘 내 누이라고 하였겠다. 확실히 그것은 나의 선량한 마음의 발로다 이거야. 그러나 그 선량한 나의 마음이 오늘 밤과 같은 고행을 가져올 줄이야. 그러나 이 밤이 날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아, 이 무슨 비장한 숙명적 밤인고. 난 눈을 감고 자기 몸을 줄인 곰에게 내어주고 찰나의 부처가 되었다는 성자의 이름을 생각하여 보았으나 좀처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난 이러는 동안에 잠깐 동안이나마 마음속으로 오는 위안을 발견하였습니다. 아, 위대한 저 종교와 철학의 힘이요. 방엔 말소리가 뚝 그치고 고요합니다. 나의 방광은 바야흐로 터질 듯합니다. 그러는데 벽장 속은 시루석처럼 김이 서리고 후끈거립니다. 난 차차 숨이 가까워옵니다. 공기가 부족하여지는 까닭이겠지요. 난 조심조심 팔꿈치로 벽장문을 약간 밀었습니다. 문이 삑하고 3분의 1이나 열립니다. 아이쿠, 난 나의 기대와 반대로 문이 너무 크게 열리는 것이 겁이 나서 도로 닫으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누운 곳이 벽장문 앞이었던들 벽장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을 당장에 알았겠지요. 그러나 아낸 벽장문 뒤쪽에 누워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것을 보자 무엇이 들었어? 쥐가 일어나? 아낸 벌떡 일어납니다. 난 만사휴이다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낸 자막대기를 들더니 벽장문을 쿡 하고 밀어붙입니다. 문은 전보다 아주 단단히 닫혀졌습니다. 일부러 자는 체하고 누웠던 미자가 졸리는 목소리로 형님 왜 그러시오? 가만두라니까. 쥐라도 먹을 게 없으면 상관 있나요? 아낸 베겔베고 다시 눕습니다. 천사 만료가 오고 가는 듯 이리 부스럭 저리 부스럭 하고만 있습니다. 난 가길각으로 절박하여 오는 아랫배의 고통이나 침끝 같은 빈대벼룩의 고문보다도 인젠 생사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만 것을 알았습니다. 신란만 하던 문틈도 없고 보니 인젠 무서운 질식의 죽음이 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난 드디어 벽장문을 열고 나갈 결심을 단단히 하였습니다. 철학도 종교도 내가 살아야만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웃고 나갈까? 수엉을 내고 나갈까? 난 문득 한 생각이 번개같이 지나갑니다. 그렇다, 강도처럼. 난 먼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리라. 그러면 일사도 감지 아니한 나의 맨몸은? 난 이렇게 위기절박한 강도의 입장에서라도 예의는 지켜야 할 것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 손으로는 아랫도리를? 그렇다면 한 손으로 얼굴이 잘 가려질까? 만약 아내가 내 얼굴을 알아본다면 10년 공부 나무함이 타불이 아닐까? 됐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궁둥이부터 먼저 나간다. 인연들 눈을 뜨면 죽인다. 호통을 하리라. 그런데 목소린 나의 음성은 보통 알토입니다. 그러면 베이스, 테너, 베이스가 좋아. 웅장해서 위험이 있거든. 이제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궁둥이를 들었습니다. 이봐, 닭이 울지? 난 칼퇴야. 아우님, 나 좀 보. 난 가오. 문 걸어요. 아낸 일어섭니다. 그럼 형님 안 주무시고 가실 테요? 암만 해도 용주가 울겠어. 아내와 미잔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난 벽장문을 열어젖히고 상반신을 방바닥에 내놓았습니다. 이때 바로 내 아낸 날 강도에게서 구원한 구주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10분이 못 되어 난 집으로 왔습니다. 문을 여는 아내의 등에 엎여 있는 용주가 가끔 느끼며 잠이 드는 모양입니다. 난 아내와 아들을 한꺼번에 안고 언제까지나 울었습니다.